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익숙하거나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랑 동일한 배시고,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내 점수를 상승시켜주는 정리입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들과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내 머릿속에 뒤엉키는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헷갈리거나 혼동되지 않았는데 공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갑자기 헷갈리고 혼동되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을 했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다시 보니까 처음 본 것 마냥 생소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공부에서 정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공부법에서 정리하는 정리란 첫 번째,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부분, 두 번째,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 세 번째, 비교가 필요한 부분, 네 번째,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다섯 번째, 1번부터 4번까지와 비슷한 느낌의 부분, 이것들을 별도로 잘 정리하는 게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예시 중에 하나예요. 공동소유, 민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유와 합의와 총유 중요한 개념인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소멸시효와 이행지체, 민법 총칙에 나오는 개념이죠. 헷갈리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변리사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314조 1항 1호가 1차 시험에서 가, 나, 다라, 마, 목이 있는데 굉장히 또 헷갈리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허법에서 내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취약하고 어려워하고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개별적으로. 정리의 방식은 저처럼 이렇게 A4 용지에 쓰거나 아니면은 타이핑을 하든 아니면 책을 스캔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방식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주체는 나예요, 나.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A가 정리의 대상이지만 누구에게는 A가 아닌 B가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의 대상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정의하는 공부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모르는 것만 시험 직전까지 무한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내 점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는 내가 모르는 부분만 뽑아서 말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좋은 건 알겠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반드시 정리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타이밍, 그리고 두 번째 사후 조치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타이밍. 정리의 타이밍은요, 객관식 시험 기준으로 기출 4, 5회독 이후부터예요. 이 타이밍을 간과하고 처음 기본 강의를 수강할 때부터 정리를 시작하거나 기본서 회독 단계에서부터 정리를 한다면 이는 정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하는 정리는요, 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정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정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별도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에서 서브노트 절대 만들지 말라고 영상 찍은 거 있죠? 자, 이 연두색 범위가 처음에 내가 어떤 과목에 입문했을 때 모르는 부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몰라요. 당연하게도. 이해 당연히 안 되고요. 암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출과 기본서를 계속 병행하면서 기출 4, 5회독 정도까지 돌리면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주황색 동그라미처럼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공부해야 될 기본서나 기출을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이해가 되는 건데 굳이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기본서 회독과 기출 회독을 병행해서요, 기출을 내가 4, 5회독 정도 했다면은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정리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이 뒤엉켜서 온갖 개념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포화 상태일 때 그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많은 것이 없는데 정리하는 것은 한 권의 기본서 내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살표처럼 종국에는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기출 4-5번을 돌렸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때 정리해주면 돼요.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했다면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후 조치입니다. 정리를 할 때는 뭔가 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고 정리한 결과물을 보면은
뿌듯하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때까지예요. 그때 그 순간엔 정리가 된 것 같지만은 정리 대상은요, 애시당초 내가 모르고 어려워하고 혼동하고 헷갈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후 조치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공유, 합의, 총유 뭔가 다 지워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시효, 이행지체 뭐가 다 없어져 있죠.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이 다 사라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사후 조치는요, 바로 빈칸 뚫기입니다. 반드시 빈칸 뚫기로 시험 직전까지 정리한 부분들을요,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식의 목적이 아무리 OX 판별이라고 하더라도요, 암기해줘야 될 건 암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는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정리의 타이밍을 지켜서 기출 4회독 이후에 정리해주고 사후 조치로서 시험 직전까지 빈칸 뚫기로서 암기를 해준다면은 이때 정말 단숨에 합격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출 4호에도 돌렸고, 그리고 모르는 것 뽑아가지고 모르는 것만 빈칸 뚫기로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정리는 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제자리를 못 찾고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내 방의 물건의 위치를 정해주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즉, 정리는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나중에는 조각들을 빠르게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타이밍에 정리를 해주시고 반드시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1 공부법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변리사였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